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간밤에 이제 나스닥이 강하게 하락을 하였고요. 그 이유는 또 채권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채권 수익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될 수 있는 채권 수익률이죠. 채권 금리라고도 하는데요. 그 수치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계속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그 자금들이 이제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들이 지금 주식과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뭐 달러 이런 것과 저울질을 좀 시작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수치가 이쪽 시장이 더 유리하게 수익률이 더 좋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주식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이 달러나 그 다음에 채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금일 아침에 전체적인 장 흐름과 그 다음에 채권 금리 이런 것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우와 나스닥 선물도 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특히 좀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기술주가 좀 계속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시그네틱스라는 이제 제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 시그네틱스를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좀 오를 줄 알고 어제 또 추가 매입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거의 또 어제 매수한 가격에 그대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매수했던 금액은 약간 손절을 좀 했는데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 본 거를 조금 이제 손해를 좀 보고 매도를 좀 했는데 확실히 지금 증시가 많이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듯합니다. 코스피는 역시 또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고요. 계속해서 21선과 61선 사이를 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까지 결국 질질 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이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차트가 응축되어 있을 때 위로 쏟아지거나 아니면 밑으로 쏟아지는데 두산중공업이 딱 그랬습니다. 이 증시 설명하다가 갑자기 두산중공업을 가서 좀 그런데요. 잠깐 보자면 두산중공업도 이런 위치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좀 하다가 이렇게 계속 갇혀서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평선들이 121선과 61선, 21선 모이는 구간에서 큰 이렇게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증시도 진행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장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그 보유한 현금으로 좋은 뭐 단타거리가 좀 생겨서 단타도 좀 쳤습니다. 윤석열 관련주야. 그래서 오늘 좀 수익도 보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두산중공업 리뷰니까 두산중공업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 코스피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또 많이 나갔고요. 어제 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던 기관이 또 매도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이전에 크게 나간 금액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또 많이 나갔고요. 기관 1조, 외국인 1조 이렇게 총 또 2조 이상 매도를 좀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아직 이 안정권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쌍바닥 지점까지 양봉을 달면서 올릴 듯 하면서 다시 또 눌려졌고요. 오늘 그래도 증시 자체가 크게 코스닥은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잘 버티면서 막판까지 좀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에 있다. 환율 또한 1125원으로 차곡차곡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차트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에서. 그래서 환율이 계속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 120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오늘 150원 하락해서 11,1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증시 코스피가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잘 버텼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양봉도 띄었고요. 계속 물량을 다시 쌓아놓으면 가져가고 하면서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결국엔 또 양봉 마무리를 했고요. 상승분에 비해서 하락분이 하락장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제 확실히 두산중공업은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받치면서 추가 상승을 준비할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처럼 상바닥을 또 다지면서 자리를 만들 가능성도 있고요. 한번 21선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갈 수도 있고, 이때처럼 21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더 내려왔다가 동일 지점 터치 후에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모양은 여러 가지 있고요.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쌍바닥 다질 확률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바로 V자 반등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지금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투자자 잠깐 보겠습니다. 개인이 이제 25만 주가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면서 두산중공업 또 털어냈습니다. 근데 뭐 41만 주, 네, 계속 이제 채권 수익률에 대비해서 그렇게 증시 전체를 매도를 하다 보니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들어오는 것 같고요. 거래연에 뭐 딱히 매도했던 그런 증권사는 보이진 않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는 보이진 않는데 일단 41만 주로 매도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간이 또 이틀 연속, 3일 연속이죠, 이제 3일 연속 매수를 했고 투신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 네, 투신은 사실 저는 이제 단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의미 있게 좀 들어오고 있는 듯 합니다. 연기금도 이제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연기금이 이제 좀 증시를 받치면서 네, 이런 많이 팔았던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아직 뭐 이틀 정도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면 의미 있게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뭐 들어온 물량을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계속 뭐 보합 수준으로 이 물량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네,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내리지 않고 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지금은 이제 11,700원, 11,700원 정도를 다시 좀 회복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주봉, 월봉은 뭐 볼 건 없습니다. 주봉도 뭐 양주봉, 그다음에 월봉도 양 월봉이 떴는데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 추세를 이겨낼 것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수급면이나 일봉상으로나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모양이긴 한데 증시 자체가 이제 좀 불안하다 보니 증시가 오늘 뭐 1% 정도, 1.2% 정도, 1.3% 정도 하락했지만 만약에 또 채권 수익률을 갑자기 급등을 해서 증시가 또 2%, 3%, 4% 이렇게 내려버리면 두산중공업도 하락세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뭐 지금 지켜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 계속 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별다른 그건 없고요. 네, 채권 수익률 잠깐 볼까요? 채권 수익률은 미국 10년이 1.4% 정도고요. 1.46%, 1.48%까지 올라가서 또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금일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9시인데 지수 선물을 보면요. 다우와 나스닥이 또 뭐 보합 수준, 그 다음에 하락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승보다는 지금 하락 쪽에 방향이 잡히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애매한 위치에 채권 수익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경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증시가 내리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 수익률과 환율과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돈의 흐름은 확실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렇게 비트코인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요. 네, 그런 거시적인 경제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네, 두산중공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뭐 별로 변동 없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183만 주로 또 유지를 했고요. 거의 뭐 5천 주 정도 상환을 했고
뭐 크게 변동 없습니다. 계속.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장고 좀 볼까요? 대차장고. 네, 대차장고를 좀 보시면 상세로 보면 여기가 아닙니다. 대차장고가 220만 주 거의 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장 외에도 이제 추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네, 거의 42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보유율은 10.68%.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오늘 제가 재미 봤다는 종목들은 서영과 덕성이고요. 네, 요걸로 재미 좀 봤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오늘 다 내려서 의미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 오늘 좀 얘기를 하자면, 자, 두산 밥켓에 이제 두산이 지게차 매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지사업부라고 하는데, 산업차량 비지사업부가 이제 매출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억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연간 손익이 430억이네요.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부를 이 두산 밥켓에 넘기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좀 추정하는 네,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에 이렇게 산업차량 비지까지 넘겨주면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죠. 네. 지게차 사업도 넘겨주면 이제 그쪽 산업차량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비 건설 장비도 팔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너지도 날 것 같고 주된 목적은 이제 두산 밥켓의 현금 흐름 개선인데요. 그 흐름을 개선을 통해서 두산중공업 재무적 측면을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이 이제 두산중공업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지분이 51.05%입니다. 그 지분을 가진 회사를 두산인프라코아로부터 분리를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밑으로 둘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편입이 되면서 이제 흡수합병으로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지분을 가진 회사가 흡수합병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머리를 좀 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두산 엔진이 또 흡수합병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게차 사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두산 밥켓이 덩치가 커지는데 그럼 두산중공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자, 이게 이제 배당이 있습니다. 두산 밥켓이 생각보다 배당금을 많이 주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900원 정도를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1200원 정도 줬습니다. 한 주당. 그래서 꽤 배당 수익률 한 3%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돈을 워낙 잘 벌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의 51%에 대한 이 배당금을 받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한 주당 지금 900원이라고 하면 51%가 몇 주죠? 두산밥켓이 제가 주식을 5천만 주로 알고 있는데, 1억 주로 알고 있는데, 51%면 5,100만 주죠. 5,100만 주에 900원이면, 네, 여기서 450억인가요? 네, 450억 정도를 배당금으로 받게 되네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있겠지만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회사로 두었을 때 시너지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두산에서 두산 밥켓이 산업지게차 사업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의 재무 개선을 위해서 두산그룹 전체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산 밥켓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증시가 내림에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확실히 버티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에너지 파트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CS윈드 이런 기업들은 좀 많이 내렸죠. 네, 지금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관이 결국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이용한 기관들이 다 매도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도 이제 두산중공업도 그런 이용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11월 30일 정도였죠. 그때부터 이제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고요. 네, 주가를 끌어내렸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네, 그래서 기관 수급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외국인 또한 계속 이제 높은 지분율, 뭐 많이 높은 건 아닙니다. 10% 정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매수할 기대를 걸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화이팅입니다. 내일 이제 또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현금 확보를 좀 해두었습니다. 전체 비중의 한 40%는 현금 확보를 해두었고요. 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단단하게 좀 가만히 지켜보다가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단타할 종목이 있으면 좀 재미 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